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묘월 정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응용에 대해서 1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화일주가 할 일이 뭔가, 정화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묘월일 때는 정화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러려면 먼저 묘월의 환경과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묘월은 먼저 습의 조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습의 조건. 묘월은 계절적 특성을 볼 때 내면은 습하고 외부는 조합니다. 묘월은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가 빈번합니다. 묘월의 정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목생화죠. 목생화다 이거예요. 목생화다. 그럼 목생화가 얼마만큼 어떠한 성향으로 진행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럼 정화는 묘월에 나서 묘목의 생을 받아서 정화한테 충분한 에너지 전환으로 쓰여질 수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묘를 천간으로 환치하면은 을목이 되겠죠. 을목. 을목이 되는데, 묘목은 습하기 때문에, 묘목은 습하죠. 묘목은 습하기 때문에 이 목생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습을상정 그랬습니다. 습을상정 그랬습니다. 그래서 습을상정이라는 것은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습을상정이 무엇일까? 목생화가 잘 안 된다는 거지, 목이 화를 찌르고 때리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목생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목이 화를 갖다가 왜곡시킨다 이겁니다. 무엇에 대한 왜곡인가? 이거는 이제 정화 입장에서는 을목은 인성이죠. 인성. 그러니까 인성이 개입해서 정화의 작용을 왜곡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은 일반적 규칙이나 순환적 흐름으로 볼 때 목상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생기는 변칙적 부분,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원래 목상화는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일어나는 작용인데, 이렇게 목생화가 잘 안 돼 갖고 왜곡되는 것은 겉돈다, 일반적인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정신적 구조의 이상현상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심화되면은 정산적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습을상정은 정화가 깨졌다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작용이 변질된 것을 말합니다. 을목이나 묘목 편인에 의해서 본래 갖고 있던 정화가 습목의 생을 받으면서 생기는 문제들, 목이 습목이고 편인으로, 이게 목이 습목이고 편인이죠. 편인이다 이거예요. 목이 습목이고 편인이다 이게. 편인으로 생의 문제가 생기면 목생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이 습목이고 또 편인이기 때문에 정신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형태의 생과 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곡, 불편함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면
습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첫째로 병화이다 이거예요. 습을 해결하는 방법. 습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이 첫째가 병화이다 이거예요. 병화. 그런데 이제 병화를 쓰자니 이 병화가 겁재 아닙니까? 겁재. 겁재죠. 그래서 쓰기가 상당히 껄끄러운데 이럴 때에는 병화와 구분 지어져서 정화의 목적이 뚜렷하면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병화는 간접적이고 또 힘의 부분이 아니라 조우적 조건으로만 작용한다면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병화는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간목입니다. 간목. 천간에 이 간목이 이렇게 투관하면은 묘월에, 묘월이죠. 묘월달이죠 지금. 묘월에 이 월령을 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등령이라고 그러죠. 등령. 간목이 이렇게 투관하면 묘월의 월령을 득했습니다. 천간의 간목은 월의 습을 해결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거죠. 간목은 습을 제거하고 인성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즉 월을 대표하게 되고 월을 대표한다는 것은 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목은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죠. 그리고 을목이 투관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에 간목이 없고 을목이 이렇게 투관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습목이 목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습목이 목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습을 상정이 바로 일어나죠. 을목을 쓰면 월지와 기운이 순일돼 있다. 월에 정기가 나와 있으니 을목이 단일화되고 순일되었지만 원래 정화가 꺼리는 습목을 접하게 된다 입니다. 정화는 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정화가 을목을 못 쓴다가 아니고 습을 상정된 상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편인의 습한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심하게 가면은 정신질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원진이나 귀문갈살이 붙으면 이렇게 습을 상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원진이나 귀문관살이 붙으면은 다시 말하면 원진이나 귀문관살은 뭐예요? 이 신자가 붙어든가 이러면은 원진이나 귀문관살이 붙겠죠. 요거는 습한 을목이고 편인이 습한 것도 이제 지금 문제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살이 붙으면 신살은 독자적으로 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에너지가 엉키고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신살이 붙을 때 그 신살의 나쁜 작용이 부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덜커덕 신살을 붙여서 기륭을 얘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골목길에 가로등이 꺼지고 비가 오는 환경일 때는 신살이 붙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나쁜 에너지 작용이 집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골목길에 가로등은 꺼졌는데 달이 밝은 밤이다. 그러면 아무 일 없어요. 즉 좋지 않은 에너지가 중첩될 때 사고가 나게 됩니다. 아무 때나 신살을 적용한다고 신살의 흉한 기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신살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음기의 에너지가 엉켜있는 장소 시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을목이 투관되면 습을 상정이 되니까
을목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목생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오히려 간목입니다. 그러면 을목을 쓰려면 병화를 끌고 와야 한다 이거죠. 묘 중에 을목이 투관되면 병화가 나와서 을목의 조건을 풀어줘야 한다 이거죠. 을목의 습이 제거될 때 긍정적 요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을 쓸 때에는 다른 조건이 개입되지 않으면 쓰기가 어렵다 이거죠. 습을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은 무토이다 이게 습 해결 방법이에요. 습 해결 방법. 무토는 정화를 한정합니다. 영역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죠. 정화를. 정화가 불꽃이든 혹은 열이든 혹은 빛이든 무토를 만난 정화는 잘 포장된 화로 안에 있는 불 아니면 갓이 잘 씌워져 있는 등불이면은 바람에 안 흔들리죠. 그러면 외부의 조건에 안정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무토에 의해서 조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토는 묘가 갖고 있는 습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토를 쓰게 되지만 목생화 자체는 어렵죠. 습을 상정이기 때문에. 화는 이미 만들어진 화를 갖다가 보호는 할 수 있지만 목으로부터 오는 화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화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목생화를 쓸까? 정화가 무토라는 상관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곳, 모양을 갖춘 곳에 맞추어서 목생화를 쓰려고 한다 이거죠. 목생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습을 조절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씌워진다 이거죠. 정화 입장에서 임수를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정화가 임수에 목적해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묘라고 하는 것이 수생목하는 것이 더디다 이거죠. 정화가 임수를 쓸 수도 있는데 정화가 임수를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묘목이 되면은 이게 수생목이 잘 안 되죠. 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디다 이거죠. 수생목이 잘 안 되고 더디다. 직은 주어지는데 이건 이제 임은 관이니까 직은 주어지죠. 직은 주어지는데 직을 다루는 업에 대한 조건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인성은 업이죠. 인성은 업이다 이거. 그래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개수는 불편합니다. 왜냐? 습을 더 조정하니까. 임수는 습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제대로 쓰려면 간목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거죠. 간목을 쓰면은 무토 임수를 쓰는데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간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간목이 필요하면은 묘에 간목이 작용하면은 정화가 무언가를 배우고 자기 내면을 채우고 무언가 주어진 조건을 끌어내는 것은 잘 돼 있는데 뭔가 목적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경금으로 목적을 부여해야 합니다. 경금은 정화의 할 일입니다. 정화가 경금을 보면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재주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거죠. 할 일을 다루는 것이니까 재주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금이 있고 임수가 있거나 무토가 있거나 간목이 있거나를 따져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관계들이 모두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묘의 정화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것이 간목과 경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주들은 필요한 것이 있지를 않습니다. 간목 대신 을목이 있고 경금 대신 신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간목 대신 을목이 있다면 이러한 조건에서 쓰여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성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런 것을 계산해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묘월의 정화가 무토가 있는데 을목이 천간에 나왔으면 무슨 조건에 쓸까? 상관으로 보호된 조건에서 상관으로 정화의 상태를 보호하는 영역에서 쓴다 이거죠. 그런데 을목이 앞에 있으니까 을목의 작용이 더 두드러진다 이거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을목이 앞에 있고 을목이 상관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금묘화실로 나가는 거니까는 이렇게 먼저 있는 것이 먼저 작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습을 상정된 상태가 먼저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무토를 쓴다 이거죠. 그러면 무토라는 상관으로 정화를 보호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죠. 먼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곡된 상태에서 상관으로 적용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갈등이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묘월의 정화는 인성의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적용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자기 입장에만 맞추어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정화가 묘라고 하는 습목 편인을 쓸 때에는 자기 중심의 왜곡된 사유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거죠. 편인의 부분이 왜곡되어서 정신적 부분으로 발생된다면 다중적 형태, 자기가 자기의 의식을 지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인격 이런 식이죠.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신기가 들어오는 것으로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분열 뭐 이런 거죠. 정화 을묘일주는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남보다 빠르게 진행되나 왜곡되고 변질될 요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화에 을묘가 있으면은 이게 편인이죠. 습한 편인이죠. 그러면은 목생활을 하게 되는데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남보다 빠르게 진행되는데 편인이기는 빠르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곡되고 습하기 때문에 변질될 요소가 많다 이거죠. 묘월 정화에 할 일은 경금입니다. 묘월 정화에 할 일은 경금이죠. 경금이고 묘월의 습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간목. 이것은 월 묘목 인성을 긍정적으로 전환해서 쓰는 조건, 또 무토로 연결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묘월은 춘분이라는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춘분이라는 조건을 잘 봐야 되죠. 춘분 후에는 화의 기운이 상당히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춘분 후에는 습에 대한 부분이 약간 해결되므로 덜 걱정해도 됩니다. 또 임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수를 쓸 때에는 임수를 쓸 때에는 경금, 간목, 무토가 있어야 되는 간접적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신금, 을목, 기토, 개수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묘월달의 정화는 간목, 경금, 간목, 무토 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신금이나 을목이나 기토나 개수 불편하다 이거죠. 이런 것은 습에 대한 제거를 한 상태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다 할 때는. 그러면 신을 기계가 되어 있다면 망한 사주냐? 좋지는 않지만 꼭 망했다 하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만 상황을 성향이나 상황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습을 갖고 있다면 높아지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신분 상승을 누구나 다 원하지 않습니까? 신분 상승. 근데 습을 갖고 있다면은 이렇게 신분 상승, 높아지는 것이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높아지지 않으면 오히려 직을 갖는 게 반대적으로 편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많이 하여 내가 박사까지 되면은 취직의 목표 설정 레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성향을 사주적으로는 좋아하다고 그러죠. 좋아하다고. 자존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을 좋아하다 하고 고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중하게 되면 낮추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박사이면 거기에 맞추어 대우받는 직장을 들어가려 하지 하찮은 일을 하라 하면은 성질냅니다. 당장 쌀이 떨어져도 하찮은 직장은 안 들어가려 합니다. 왜? 고중해서 머리가 커져서 수용을 못합니다. 내가 학력을 갖추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직의 선택 범위가 적어집니다. 낮아질수록 직의 선택이 많아집니다. 높아졌다고 보수가 꼭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습은 뭐냐면은 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습은. 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면은 명예라든가 신분 상승 이런 걸 많이 따지지만 습은 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묘에 정하는 습하의 습목이니까 습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병경갑 무임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병경갑 무임, 병경갑 무임을 습하기 때문에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선호한다 이거죠. 병경갑무임의 조건이 습을 조절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습을 기준으로 넓이로 작용하는 것을 높여서 쓰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중화를 찾는 것입니다. 즉 균형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습할 때 습을 해결하지 않고 습을 또 쓴다면 더 현실적이고 더 재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거에 매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쁜 삶이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것도 어차피 한 삶인데 그래도 습의 조건이 충분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습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올라갑니다. 넓이가 아닌 높이를 형성하면은 습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명의 쓰임이 조금 다른 각도로 쓰여지게 된다 이거죠. 꼭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직업의 계급 계층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래로 내리지 않고 높은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3D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외국 노동자들입니다. 시골 농사 짓는 인력들 거의 외국인들입니다. 사과 배 따는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든 것, 위험한 것, 더러운 것은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습하면은 습한 곳에 직업군, 좋아하면 좋아한 곳에 직업군이 있습니다. 직업을 결정하는 베이스에 조습이 깔려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습한 직업을 하지 못합니다. 사주의 조습이 직업 선택의 중요한 열쇠이죠. 조습은
성향을 말합니다. 조습은 공간 문제입니다. 똑같이 생선을 팔아도 건어물을 파는 것과 생물의 수산물을 파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조습이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 사람의 업장의 환경적 구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적 구성 때문에 직업이라는 색깔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관인이 발달한 사람은 하찮은 일을 잘 못합니다. 똑같은 업을 하더라도 업장을 구성하는 것이 다르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음식 먹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조습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하면 묘의 정화는 습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겁재인 병화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화가 주도하는 역할이 아니고 조우적 구조로 쓰여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